안녕하세요. 뉴스천 대표 구종만입니다. 오늘은 1894년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으로 촉발된 동학혁명이 1, 2차 봉기 과정을 거쳐 보국안민과 폐정개혁 기치를 내걸고 서천 등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동학혁명이 서천에서 어떻게 변되든지, 그리고 서천의 동학과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무엇이 있는지, 동학농민운동 전반에 대해서 유승광 상토사학자님과 현종갑 선생님은 전화로 이렇게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학혁명이 뭔가요? 예, 동학혁명은 정부, 그 당시 1890년대 정부가 삼정문란, 분정이라든지 전정 이런 그 문란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백성들이 피탄에 빠졌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국안민, 또 재폭구민 이런 기치로서 일어난 농민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부에서 시작된 이 1차 봉기가 이제 2차에 거쳐서 이제 서천으로 이제 그 서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확산이 됐는데, 이 서천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잘 모르거든. 서천에서 동학혁명이 있었는지 운동이 있었는지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천 역시 국가적으로도 그런 신분차별이라든가 또 삼정문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서천도 역시 한상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그 세금을 걷는다든지, 또는 그 소위 두문이 사람들하고 금당 사람들의 신분 차별이 있어가지고 아래 것들을 해가지고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금당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차별적인 요인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서천에도 당시 주도적으로 그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서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보게 되면 어디입니까? 그 화양하고 마서, 신포리 쪽에 그 유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또 다른 사학자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분은 그렇게 주장도 하던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네, 것이 네. 이제 그 마서, 신포리, 네, 공덕산이 지금 공덕산, 많이 그렇죠. 훼손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2023년에 동학혁명 계승사업회, 서천 그 동학혁명 계승사업회를 만들어 갖고 했을 때, 공덕산을 훼손할 때 동학 농민혁명 유적지니까 훼손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됐었는데, 그건 중간에 이제 그 공덕산은 그 화양산 전투라고 해서 네. 한산읍성을 점령하고 서천읍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중간에 화양산을, 금당이 뒷산인데 이 산을 동학 농민군들이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서로 보완했던 데가 그 공덕산입니다. 그래서 공덕산에서 그 농민군들이 좀 주둔했었고 화양산을 도왔던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유적지로서 보존이 되어 왔는데 그 훼손이 되어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발굴 작업도 해보고 이제 한다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공덕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이제 현장 조사도 하고 했지만 어떠한 유적도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이 군에서 허가를 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그 유적이 나올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구전이고, 거기가 이제 공덕나루라 해서 길산천의 그 중간쯤에 그 공덕나루가 있어서 공덕나루터에서 어떤 그
동학 농민군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동학 농민들을 오고 가는데 편리했던 나루를 이용해서 공덕산을 점령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시설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적이 나오기는 어렵고, 당시 그 구전, 네. 거기 그 공덕 나루에 있었던 그 주막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했던 그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술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도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서천 당시에 그 지금으로 따지면 서천군청, 네. 여기를 동학 농민군들이 점령을 했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한데, 서천에서의 동학 그 농민운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는지를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1894년도에 2차 봉기, 네. 그러니까 1차는 고부를 중심으로 한 그 전봉준의 그 군내 그 빌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2차는 전주성을 점령하고서 나중에 이제 그 정부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 충청도에 거점했던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동학분들이 남접 북접 사람들이 돈산에서 만나가지고 공주를 공격했던 그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1894년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있었던 일인데, 서천은 1894년 11월, 그러니까 동학이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은 1883년도 이때부터 이제 그 동학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동학에 대한 그 심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식을 길렀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봉기 얘기보다도 1894년에 그 11월 정도 되면은 전라북도 익산 이쪽 웅포 공계라고 하죠. 이쪽에서 그 한상군, 당시에 한상군 상지포라 해서 지금으로는 단상천 원산천 그 근방인데, 그 부여하고 서천하고 경계 나누는 그 천이 있는데 거기가 상지포인데, 상지포에 우선 그 전라북도에 있는 그 동학 농민군들이 거기를 점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한산읍성을 11월 음력 11월 12일에 점령합니다. 이러한 그 기록은 그 한산에 있는 채덕기라는 사람이 일기를 써놓은 것이 있어요. 채덕기 일기가. 거기에 이제 보면 그 한산읍성을 동학 농민군들이 점령했을 때 한산읍성 자체를 건물들을 헌집 벽틀듯이 그 점령을 했다. 아주 그냥. 그래서 때려부신 거죠. 그래서 한산읍성은 완전히 점령이 됐습니다. 점령을 한 다음에 그 이 동학 농민군들이 서천읍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산 쪽으로 이동해서 화양산, 아까 말씀드린 화양산을 점령했어요. 그 화양산을 점령해서 거기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는데, 이때 이제 먹고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식량을 조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때에 금당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조달하고서 그 동학 농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거기에 그 동학군들을 지원했던 그 사람들이 7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 그래서 같은 날짜에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 한 분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않고 있지만, 그분이 그 최만영 씨라고 그 당시 그 최신의 집인데, 그분들이 그런 족보에도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열을 화양산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런 다음에 그 서천읍성을 공격하려다 보니까 두문오동. 두문오동이 뭔 말이에요? 두문오동은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교환호 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당매라든지 두문이, 내남, 내동 그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환호 씨들이 많이 사는데, 이 금당리 사람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분 차별을 엄청나게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 농민군들도 거기를 교환호 씨가 살던 이 두문 5동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옥산으로 피신 갔는데 갔다 온 사람들 이제 전원은 말에 의하면 그 두문 5동이 쑥대밭이 됐다고 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기산면 그 내동에 가면 잿썸머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잿썸머리. 예. 아직도 기와가 그 당시 타가지고 숯검정처럼 나오고 밭에 그 숯검덩이가 나오고 있어요. 워낙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그 동학 그 농민혁명 때에 본인들이 그렇게 점령당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교환호 씨죠. 교환호 씨들이. 그래서 그 이제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길산천으로 갈 때 홍주에 홍산에서 내려온 정부군들이 거기 포를 갖고 와서 거기서 전쟁이 붙었어요. 거기서 전투가. 길산포 전투가. 길산포 네. 전혀 처음 듣는 말이에요. 길산포에서 그걸 건너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두문 5동을 점령하고 읍성으로 가기 위해서 길산천을 건너야 하는데 얘네들이 공격을 한 거죠. 못 오게. 그래서 거기 싸워가지고 홍산 군인이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퇴하는데 동학 농민군들이 밀고 올라가가지고 서천 읍성 그 향교 쪽으로 해갖고 동문을 통과해서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 동원을 태우고 이런 기록들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지금 기록은 그 상지포에서 전라북도에서 넘어온 그 동학군들이 한산읍성을 점령하고 하양산을 점령하고 길산포에 전투가 있었고 서천읍성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학군들이 얼마나 그 많이 왔겠어요? 저는 기록은 없지만은 그때 당시 서천에 동학에 가세했던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또 길도 안내를 했고 그래서 서천읍성이 점령된 상태까지 이게 이제 그 동학 그 전쟁으로 얘기하면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전쟁으로서의 동학 그 서천의 동학 농민 그 운동을 말하기 전에 또 누가 있냐면 비인 쪽에 종천에 조영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천 조영. 예, 이 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조동척인데 아버지가 조동척인데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무덤이 있었는데 조영이라고 조영희 씨라고 그 이완용이 매형이 있었어요. 이완용이 누나가 서천으로 씹은 거죠. 그건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완용이 누나가 서천 구암리로 씹었어요. 그래서 그 양주시 조영희 씨 부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상당히 그 부자였었고 양반 행세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조영희 이 사람이 부인이 죽으니까 그 당시에는 풍수지에서 좋은 땅에다가 부인을 무대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조영구 씨도 풍양주 씨로서 굉장히 서천성 위세가 있었는데도 그 조영희 씨가 조영구의 할아버지 묘를 파내고 자기 부인을 묻었어요 거기다가. 그것을 이제 투장이라고도 하고 그 이제 산속 문제를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영구 아버지가 그걸 말리다가 그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피를 토하고서 10일 있다 죽어요. 그러니까 조영구 손자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권력이 너무 커가지고 양주호 씨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당시 그 신분 차별도 않고 또 동학 혁명군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동학에 입도해가지고 북접 최시영으로부터 북접 그 도직강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접주를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 묘에 대한 것을
서천 군수한테 산속 문제를 얘기해갖고 서천 군수가 동학 농민군 때문에 벌벌 떨어가지고 원상복귀 시키라고 해서 원상복귀를 시켜서 그 묘 조영이 부인이고 이완영 누나가 이 묘가 종천 그 영수함 쪽으로 가는 대로 무덤으로 옮기고 다시 본래 조영구 할아버지 묘를 거기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의 그 동학 농민혁명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산속 문제거든요. 그 양반들이 명당이라는 그 자리를 풍수적인 자리를 뺏어 가지고서 그 농민들이라든가 서민들의 그 불만을 샀었는데 그 사례가 바로 서천 비인, 그러니까 다시 그 비인군 사례가 하나, 조영구 사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실은 제가 이 동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흥미로운데요. 그것은 그 이제 조영구 씨가 동학 농민혁명에 가담하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조영구 실적이라고 해서 아들한테 받아쓰라 해가지고 그 글이 남아 있어요. 조영구 실적.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써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아까도 교환호 씨들이 금당리 사람들을 그렇게 그 차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분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은 인원 가지고도 서천읍성을 이렇게 그 침략 뺏고 관할을 불태우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으네요. 그렇죠. 서천동맹. 그러니까 그 금당리 농민들이 동학 농민군에게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신분차별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래 것들이라고 하는 신분차별. 그리고 또 길산장을 가려면 금당리 사람들이 그 두문이 앞으로 지나가지를 못했대요. 드문이는 배 들어오는 지역을 드문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거기는 두문이는 어떤 뜻인가요? 본래 이제 교환호 씨가 이제 이쪽에 오게 된 것은 그 낭장공 조윤경이라고, 낭장공? 예, 낭장공 윤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이성계가 위화도 해건해가지고 나라를 세울 때 그 고려 사람들이 우리는 충신 불사이군 해서 고려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72명이 두문동 소원에 들어갔어요. 두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문불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동네 이름이었었는데 두문동에 소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이방원이가 아버지 명령을 받고 이방원이가 가서 야 우리 당신들 머리도 좋고 하니까 나라 다시 세웠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좀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불질러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문불출이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그 노윤보라는 사람이 교환호 씨 노윤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손주가 그게 죽으니까 이쪽 한산으로 이색 그 집안이 처갓집이에요. 이색 아버지 그 동생 이배라고 이배의 딸을 노윤부 씨가 이제 그 부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처가 쪽으로 내려와서 있다가 이제 땅이 좁으니까 마산 한산 땅이 좁으니까 이쪽 두문이 이쪽 지금 현재 그 두남리 내동 내남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마산서 이제 산정리를 외산정을 거쳐갖고 이쪽 두문동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 하겠냐 그 사람들은 두문동 소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두문리가 됐어요. 두문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양반 행세 조금 그 힘 있는 행세를 하다 보니까 금당 쪽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그러면 지금 서천에 이 어떤 뭐 유산 같은 게 있어요? 동학과 관련된? 동학과 관련된 유산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 한산 쪽은 한산읍성 그리고 신성리 그 갈대밭의 상지포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음으로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그 점령한 데고 또 한산읍성이 점령됐기 때문에 그런 루트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양산 금당리 그 다음에 서천읍성 서천읍성 안에는 당시 점령당했을 때 그 군수가 유기남이라는 사람인데 유기남 군수 선정비가
두 기가 있어요. 또 마침 그 군청 옛날 군청 앞에. 지금 그 앞에 네. 그 삼성 토목자리인가? 예, 그 거기에. 앞에? 예. 아, 그 유기남 군수는 그 동학 농민혁명으로 불탄 그 군청을 다시 복원한 사람이에요. 아, 그 정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7,000냥을 받았어요. 7,000냥을 받아가지고 청안당부터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근무하는 동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객사 이런 것들을 복원했는데 그때 써놓은 글이 그 뭐 정부군 그 관료 입장이지만 청안당 그 집을 그 관청을 짓고서 서촌 유지들을 불러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개관식이라고 할까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써놓은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군보다 추운 군이 더 있으랴. 그러니까 동학 농민혁명의 참담함을 관리 입장에서 표현했지만 아마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뭐야 관아가 개박살 난 거죠. 그냥 아까 흔집 벽돌듯이 그듯이 그래서 오만불손하고 또 무능하고 그 백성을 챙기지 않으면은 백성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관할을 습격해서 뭐 꼭 그게 뭐 중앙 그 뭐 궁궐만이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읍성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읍성이 이제 그 문화유산으로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종천에 가면은 예. 조영구 그 도직강 했던 그분의 묘가 있습니다. 어디 조영구 묘가? 예. 종천면 도만리 예. 예. 그 곱장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곱장굴. 짱꿀. 예. 거기는 그 상당히 그 많은 동학군들이 모였던 데인데 거기 가면 좋은 걸 뭘 하나 볼 수 있냐면 접시감이라고 아시죠? 접시감? 예. 이렇게 큰 접감. 대적감 내신. 예. 그 집 앞에 정말 그 당시 그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동학 농민군들이 와서 배고프면 그거 하나 따 먹으면은 배가 불렀다고 그 정도로 컸다는 게. 감이 진짜 지금도 커요. 그럼 조영구 이 어르신 이분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1950년. 1950년. 예. 그래서 그분 묘가 남아 있고 집터가 얼마 전까지만 있었는데 다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비가 안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인에 가면 비인중학교 앞에 가면은 네. 사실 그 동학 농민혁명의 그 원인을 아까 조병갑에서 얘기도 하지만은 네.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조필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필영. 조필영. 네. 이 사람은 전운사 조필영인데 전운사? 네, 전운사라는 건 뭐냐면 임금이 그 삼남지방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가서 세미를 거둬오라고 배를 주어가지고 거들어 가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 세리죠 일종의. 전운사. 근데 이 전운사 그 우리가 교과서에 잘 얘기를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얘기하는 사람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가서 그 전라도의 그 호남평에 세금을 거두면은 그 세곡선에다가 싣고 와서 마포 와서 내릴 때쯤 되면은 그 관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 그 백성들이 쌀을 썩은 걸 내 가지고 다 썩었다 여기 와서 열어보니까 그래서 다 내리라고서 다시 거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한테 2중구 3중구를 줬던 사람이 조필영이라고 조필영. 오지영의 동학사에 그 기록이 있어요. 어디? 오지영의 동학사 역사. 이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동학사를 일제시대 때 썼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근데 여기에 조필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조필영이 어디 사람이냐라도 않고 그냥 조필영만 했는데 어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최근에 네. 그 박수환 씨가 네. 박수환 저 향토문화연구 회장이 조필영을 추적해 보니까 네. 조필영이 서천군 마서면 개동리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개동 사람이고 거기 풍양조 씨들이죠. 아주 그 뭐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 그 저기 선조죠.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했고 또 그 아들이
조징옥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조징옥. 징. 예. 네. 조징옥이라고. 이 사람이 남포 현감을 지냈고 옥구 현감을 지냈어요. 그 조징옥이라는 사람이 그때에 조징옥이 남포 현감을 지낼 때 아버지가 세금을 전운사했다는 것을 빈서 세금 걷어간 것을 빈 사람들로 하여금 고맙다라고 비석을 세우라 해가지고 조필영 비석이 빈중학교 앞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비석이. 그러면 이제 그 동학 농민혁명의 시작점이 조병갑이지만 실제 중앙 차원에서 본다면 조병갑이는 그 수령이지만 지방 장관이지만 중앙에서의 횡포를 부렸던 것은 서천 사람 조필영이죠. 그러네. 응.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기 확산되게끔 만든 건 장본인은 조필영이죠. 조필영이네. 서천 그 개동 사람이. 네, 그 비석이 빈중학교 앞에 있어요. 그 아들이 세워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 비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람 그 아들의 무덤이 지금 그 옥구현감이라고 해가지고 개동리 가면 있어요. 여기 그 마사면 개동에 가면은 이 무덤이 그냥 있다고 조신의 선산에. 그 이제 재밌는 얘기는 조필영 그 전사가 이제 그 동학농민군들한테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 사람을 그 이제 잡아다가 이제 그 문초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주 이쪽에서 이건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름이니까 홀딱 벗겨가지고 돼지우리다 넣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개돼지만두. 개 돼지만두도 못 오고 또 무슨 밥이 됐냐면 모기의 밥이 된 거예요. 그렇지. 기록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따가웠고 이 조필영이가 아따가 하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 괴로움을 갖다 패였는데 이게 또 머리가 또 뛰어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아서 관리로 다시 임명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어디로 다시 또? 중앙으로 가가지고 나 사러 왔다고 해서 벼슬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다니까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또. 그건 뭘로 그 조필영의 마지막은? 마지막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높은 비수술이에요. 그럼 서천에 엄청난 동학 관련 유적들이 많은데 이거 사실 서천의 동학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잘 안 알려졌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려내는 작업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학계에서도 이제 제가 쓴 논문, 제가 쓴 서천 동학농민의 그 현황과 과제라고 써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만든 의병과 동학과 의병이라는 책에 실려 있지만은 그것이 널리 이제 학계에 보고된 논문으로 간주를 않기 때문에 논문을 사람들이 참고를 않는데 학계의 전공자들이 서천 동학에 대해서 쓸 것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청주대 김양식 교수가 문화원에 와서 이제 강의를 했고 그때 강의할 때 문제가 이제 뭐였었냐면 서천 동학에 대해서 한산읍성 점령하고 서천읍성을 점령했던 동학군은 우금티를 에서 실패한 패잔병들이 부여 홍산을 거쳐 한산에서 서천으로 오면서 한산읍성과 서천읍성을 점령한 걸로 본다. 왜 그러냐? 그분 얘기는 우금티가 음력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투가 있어서 점령이 됐다고 실패를 했다면 서천 한산읍성이 음력으로 11월 12일에 점령이 되고 또 다시 20일에 서천읍성이 점령이 돼요. 좀 안 맞네. 그러니까 11월 7일에 점령이 돼서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전라도로 도망가는 패장병들이 이 부여 홍산
한사를 거쳐 서천읍성을 점령하고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이룰 수가 없는 네.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걸었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분도 이 서천 그 동학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지는 않으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이 1883년에 서천에 들어와서 많은 그 호응을 얻고 있었다면은 동학 농민군 이 서천 나름대로의 그 운동력을 가지고 있었고 혁명력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뭐 북접의 영향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패잔병들이 물러가면서 했던 만약에 홍산에서 한산으로 넘어갔다면 한산서 웅포로 빠져가지고 곧바로 넘어가야지 서천으로 와서 이게 칠 수 있는 여유까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도적인 그 뭐 후퇴로 볼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력군은 논산으로 빠졌어요. 주력군은 물론 그런데 그것은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폐잔병들 그 패했을 때는 도망치기 바쁘지 자기 몸 보존하려고 도망치기 바쁘지 그걸 갖다가 한산에 내려와서 다시 또 서천읍성 치고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건 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동학농민 계승사업회에서는 그 동학에 이 접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조용구 실기를 바탕으로 본다면 조용구 그 도직강이 동학군들을 저산 파릅 동학군들을 그 아까 얘기했던 도만이 저 곱장골로 다 모이라 해가지고 그 아까 감도 따먹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간치를 통해 남포를 공격하다가 실패를 해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의 그 이제 이걸 보면은 뭐가 있냐면 태안 동학군들이 있어요. 태안 동학군들이 주 타겟이 뭐냐면 그 홍주가 이제 뭐 홍주 목해서 거기에 중심지기 때문에 홍주 목을 탈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해요. 네. 그리고 이 실패하는 동안에 그 천안 옆에는 거기 새성산 전투가 있어요. 서울에서 일본군들이 내려올 때 그 새성산에서 동학농민군들이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그때 태안 농민들이 홍주성을 점령해서 거기서 이기고 새성산을 지원해야 한다든지 공주를 지원했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군들이 그 새성산 전투에서 점령한 다음에 공주로 오는 시간을 지연을 시켜가지고 전봉준이라든가 손화중 그 부대가 우금치를 점령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더라면은 그 지금과 같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라고는 역사상 가상이 없지만은 그런 가상이 생기는데 서천 동학 농민군 역시 서천 한산 비인군 농민군 역시 홍주 읍성을 태안 그 지역에 있는 동학 농민군들이 점령하려고 했을 때 그걸 같이 가세하려고 했던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서천에 대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다시 그 재정립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임체도 이제 직접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모임체를 만드시게 된 게 목적도 있으실 거고 한데 그 왜 이 그 개성 사업회 서천군 동학혁명 개성 사업회를 만드시게 된 어떤 그런 목적 취지라고 그럴까요? 첫째는 그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 그 정신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애민 정신이잖아요. 어떻든가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 타인에 대한 그 애정이 있어야 사회에 대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건데 당시 동학은 모든 사람은 인내천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과 같다. 누구나 다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주의고 자본주의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사람과 사람의 대화라든가 만남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그 동학에 대한 그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을 해야 한다 서로가. 그래야만 사회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대동사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그 서천 동학혁명에 대한 자료도 부족할 뿐더러 연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계화하고, 또 심지어는 동학 농민혁명 기념탑을 좀 세워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그런 그 사업을, 그런 그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또 그런 사업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그 모임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 모임 결성하게 된 게 몇 년도죠? 준비는 2022년에 했는데 결성은 2023년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우선 우리의 동학을 알리기 위해서 원광대학교 그 총장했던 박맹수 교수님, 동학 전문가죠, 초청해서 초청 강의를 한번 했고, 또 그 동학 사상에 대해서 한번 더 초청 강의도 했고, 저희들 스스로는 그 고부 또 정읍에 있는 동학혁명 그 기념관을 같이 답사도 했고, 얼마 전에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천도교 개통, 뭐 시청교, 천도교 시청교 개통에 그 신도들이 오셔서 서천 동학 혁명에 대해서 같이 또 답사를 1차 답사를 했었고, 가장 최근 사업으로는 우리 그 회원들끼리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동학 혁명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이런 답사 활동도 하시지만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저술 활동들이라든가 통해서 이거를 대외적으로 서천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이거를 알려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업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날짜는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그 11월 15일 날 정읍에서 유바다 교수라고 있습니다. 유바다. 유바다 교수. 유바다 교수가 이번에 이제 그 정읍에서 하는 그 동학에 관련한 세미나가 알려지지 않고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대요. 그럼 서천에 대해서 그래서 서천에 대해서 유바다 교수가 그 논문을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서천문화원에서 9월달에 있었던 강의를 했던 김양식 교수님이 그 주장에 대해서 이번에 유바다 교수는 그러면 어떻게 그 서천 동학을 바라볼 것이냐. 본인도 그 김양식 교수님도 관심이 가져가고 저도 역시 관심이 가져가는데, 그 유바다 교수의 그 글을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좀 그 더 논의를 해서 서천 동학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우선 모아야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서천 동학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서천군 동학 혁명 계승 사업회에 또 활동해 계신 회원으로 계신 것 같은데요. 현종갑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현재 그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장이 좀 바쁘다 보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대신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현종갑 선생님. 네. 예, 뉴서천 대표 구종만입니다. 네. 오늘 그 서천군 동학 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유승광 향토사학자님하고 지금 말씀 나누는데, 주로 이제 그 우리 그 현종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천군 동학 혁명 계승 사업회에서 지금 그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병문 전 농민회장님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감수학으로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대외적인 일들을 좀 그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연대 활동이라는 이런 부분들 하고 계신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옆에 이제 유승광 박사님 나와 계신데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승광입니다. 예,
금융갑이요. 예. 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네. 우리 그 서천 동학농민 개성사업회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예. 그동안의 대외 활동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을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뭐 대외 활동을 따로 한 것은 없고, 이제 충남 동단협이라고 있어요. 예. 동학 농민혁명 단체 협의회. 예. 예, 그게 이제 충남에 있는데, 이제 주로 거기에 박병문 회장님이 바쁘시니까, 예. 대신해서 이제 회의에 참석하고, 그 충남 동단협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각 지역 상황을 서로 공유를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제가 9월, 10월 두 번을 가보니까 충남 동단협의 그 대표를 파견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지역이 공주, 논산, 당진, 우리 서천, 그다음에 야산, 예산, 천안, 태안 이 정도가 있어요. 지역으로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상황을 대략 알게 되죠. 예. 서로 이제 공유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논의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그 추남 박인호라는 분이 4대 전도교 교주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충남 그 동학혁명 당시에 실제로 이제 전투에도 참여해가지고 지휘를 하시고 상당히 활동을 활발히 하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대한 추모 사업, 예. 선양 사업 이런 걸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추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평전을 한번 내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에서 추남 평전 출판하는 거, 네. 추남 기념사업들을 제대로 조직해서 그 추모제도 지내고 묘지도 저 어디 여기 예산 쪽이 아니고 예. 저 외지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묘지에 가서 벌초도 예산 쪽에서 가서 충남 동단협에서 함께 가서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천안에 있는 세성산에도 이제 세성산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추모제를 해마다 지내는데 이번에 벌초 같은 거 이쪽에서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등등의 일단 지역별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 충남 동단협 회의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서천에서 이제 박병문 회장님 대신에 제가 회의만 2번 참석했지 연대사업 대대사업 크게 하는 거 없어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그러는데 이번에도 11월 16일 날 세성산에서 예. 그 추모제 내지는 기념사업회가 만남을 갖잖아요. 그것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11월 16일 날 세성산에서 추모제를 지내요.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죠, 세성산은? 이런 동학혁명 정신을 이게 받들고 계승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그간에는 이제 천안 농민회에서 쭉 해오다가 그걸 이제 천안 그 지역에 새롭게 동학기념사업회가 또 출범을 했어요. 예. 그리고 동학유족회도 또 따로 출범을 했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 추모제를 지내는 거죠. 예. 우리 서천에서도 참가할 계획이 있죠. 예, 16일 날 그 회장님이랑 저랑 네. 또 해서 몇 분이 가실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천의 동학농민 개성사업회는 만들어진 지가 이제 몇 년 안 되는데도
그 늘 그 충남에 관련된 동학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주고 또 우리의 역할들을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소천 동학농민개성사업회가 좀 더 그 뭐라고 할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종각 선생님 때문에. 앞으로 혹시 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10월 19일 날 우리 그 이승강 박사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했던 서천 지역에 동학 답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회원들이 많이는 참석 못했지만 그때 어떻든 다섯 분 참가했죠, 같이. 예. 네, 그때 이 박사님이 안내했던 그 사항들이 상당히 그 우리 회원들한테 중요한 정보였고 회원들뿐 아니고 그건 우리 서천 지역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우리의 중요한 역사인데 우리 서천에서는 동학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심하지 않나.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더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사인데 전혀 돌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가서 이렇게 돌아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관변사학이나 어떤 강단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서천의 동학은 그 공주금치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호남 쪽으로 이렇게 후퇴하면서 그냥 한산업성과 서천업성을 점령했던 정도, 잠시 점령했다 금방 또 퇴퇴한 그 정도 흔적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 박사님 그 안내로 우리 가서 보니까 조필령 맞죠? 그 조병과 못지않게 그 동학농민혁명을 유발시켰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에서 한번 다 읊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역사 그리고 이제 조영구 그다음에 그 평해구 씨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조금 해서 이게 지역에 상당한 정도의 동학 그 세력들이 힘을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강단사업 쪽에서는 그 공주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군들이 후퇴하면서 그냥 잠시 읍성을 점거하는 정도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태안에서 점화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이라고 하는 대한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기념사업회가 함께 펴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서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산과 남포 지역의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모여서 홍주로 공격해올 것이라는 첩보가 있어가지고 그 서산 태안 해협 쪽으로 진압하러 나갔던 일본군과 민병들이 해미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동학농민군이 동태를 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즉 한산과 남포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홍주로 몰려온다 이런 얘기들은 거기에 상당한 평소에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첩보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관변 그 강단사학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는 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더 우리가 자료를 더 발굴하고 연구를 해내서 객관적인 사실로 정착을 시키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신경 쓰셔야 되고 그 위에 또 유 박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태안까지 이렇게 정보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또 정리해 주시고 또 제가 앞에서 또 언급을 좀 했습니다. 홍주성 전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제가 또 여기서 소개하고서 두 가지 정도 더 소개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그 서천 동학농민 그 계승사업회는 네. 또 어떤 뭐 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한 가지만. 예, 제가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하는 정도. 그리고 제가 또 동학에 대한 연구가 깊지 않아서 그냥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책으로 좀 보고 이래서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 서천 지역에서 이런 동학이 왜 중요한가 이걸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함께 더 일단 우리 서천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에서부터 더 이제 자주 만나고 연구를 좀 더 진행을 시키고 다른 지역에서 연구한 것들을 또 수집을 하고 최근에 그 김양식 교수님이 와서 서천에 와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여전히 그분도 강간사학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수환 그 향토사학자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박수환님께서 갖고 계시던 자료 같은 것을 많이 제공을 해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 갖고 있는 기본 관점을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입각해서 제대로 정립을 시키려면 우리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의 서천에서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유족들도 전에 이제 답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방치 상태 아니었어요, 박사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다른 지역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선지를 해놓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것조차도 그냥 완전히 방치한 상태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제가 여쭸던 것은 그 서천군에도 동학혁명 계승사업회 사업으로서 조례가 필요하고 또 지원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발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좀 시급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 그런 그 좋은 그 방향을 이렇게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동학농민 계승사업회가 사업을 해나가는데 네,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늘 대외적인 그런 연대 문제에 있어서는 선배님이 좀 더 많은 그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소외되지 않고 동학으로 소외됐던 그것을 현종과 우리 선배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조례 제정하고 이러려면 또 이제 군의회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어떤 의원님과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딱 뚜렷하게 함께 할 분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데는 보면 그 공주 음치문화예술제를 크게 하는데 지난 10월 26일 날 싸더라고요. 공주시에서 2,500 정도 행사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논산도 이번에도 동학 행사를 2박 3일에 걸쳐서 크게 했어요. 근데 한 3천만 원 지원 받다 조금 깎여서 2,600을 지원을 받았다더라고요. 심하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아산도 8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적 정비하는 것도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를 들었던 세 개 지역이 공통점이 이미 조례로 다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다른 지역의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군의회에서 받아다가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유족을 보존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참 굉장히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천군 동학혁명 개성사업회가 발족이 된 이후에 우리 뉴스서천이 지역 언론이고 서천에서의 어떤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하거나 이것을 소개하고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통해서든 이런 지원을 통한 이런 것들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저도 보도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유관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유승광 박사님 포함한 이 회원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서천군 동학혁명이 제대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족들에 대해서 지원이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 이거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승원 박사님께서 부족했던 부분들 말씀 다 못하신 부분들 네. 정리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시죠.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인중학교협회 조필영 선정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토사 이승우 기념비가 있습니다. 초토사. 네. 그러니까 초토사는 당시 비인 서천 지역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 운동에 대한 그것을 진압했다고 고맙다고 그렇지. 세워준 비석이거든요. 그 당시 이승우는 동학군에 가담해서 처음에는 돕겠다라고 세계 워낙 세니까 그렇게 썼는데 정부군의 지원을 받은 뒤로부터는 이게 돌변한 사람이거든요. 목사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 남포 이런 한산 사람들이 홍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아마 이승우 초토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동학 농민군들을 제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원비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학군이 비인 지역 역시 활발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비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점령에 진압시켰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빠진 것이 시초면에 가면 거기에 얼마 전에 장간제에서 생태음악제를 했던 거기인데 그 장간제의 장간공이 바로 홍융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융. 예, 홍융이라는 사람이 고려 말에 서천 군수로 온 남양홍 씨인데 그 사람이 군수로 갔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사람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876년도에 남양홍 씨가 홍융의 묘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는데 마침 평해구씨 선산에서 홍융의 비석의 쪼가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홍융 묘가 있고 했다고 거의 500~600년 지난 다음에 이 비석이 찾은 거죠. 그래서 비석 쪼가리를 가지고서 홍융의 묘가 군수 묘가 여기다라고 하니까 평해구씨에서는 그 당시 남양홍 씨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천에 있는 평해구씨들은 힘을 보셨죠. 그래서 땅을 뺏겼어요. 억울하게. 근데 동학농민혁명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뺏긴 땅을 찾기 위해서 평해구씨들이 동학농민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가담을 해서 그 땅을 다시 찾았어요. 또 땅을 이제 홍융의 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땅을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때 남양홍 씨들을 굉장히 구박하고 그랬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게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했으면은 그게 계속 이어지지만 이게 전봉준이 실패하면서 동학도들이 다 체포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해구씨들이 또 거기 당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홍융 묘는 지금 복원이 되고 해서 평해구씨 제실이 거기에 있고 옆에
또 장간제라고 해서 그 홍용의 묘를 그 제사 지낸 제실이 거기 있어요. 1965년에 그 서천 군수의 홍승국 교수의 그 지원을 받아갖고 진 건데, 그런데 그럼 동학농민혁명과 관계돼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 흔적이 뭐가 있냐? 평해구씨 묘에 가 보면 그 서림이 씨하고 결혼했던 그 할아버지들 묘가 있어요. 그 뒤에 가면은 거기에 문인석이 있는데 문인석 모곡이 다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인석에 목이 없는 거예요. 그 홍산 남양홍 씨들이 그 문인석의 묘를 다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해서 우리를 핍박했다. 지금 세상이 바뀌지 않았냐 해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쯤에? 그게 그 시초면 지금은 그 지역이 용곡리에 해당될 텐데 바로 넘어가면은 그게 그 선앙당골에 넘어가면은 그 신곡리고 네. 용곡리에서 당곡 네, 당곡이지 당곡. 그 넘어가면은 그 거기에 당곡에 그 장간제가 있고 또 평해구씨 제실이 있어요. 두 개가. 또 비교가 되죠. 하나는 기와집이고 하나는 양천집으로 해가지고 또 서민하고 양반하고 차이 나듯이. 근데 그 뒤에 묘도 또 차이가 나요. 제가 그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장간제라고 지금 네, 그 홍민표 네. 그 팀하고 이훈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뒤에 가면은 묘가 아주 큰 묘가 그게 홍용묘예요. 고려 말에 서청 군사라고 해가지고 군수를 지냈더라. 그런 그 이야기가 거기에 흘러나오고 있지만 지록은.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서천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들이 약 45명 정도가 돼요. 그 명단이 이번에 이제 동학혁명 그 동학농민혁명 그 조례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법률을 제정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족 신고들을 받았는데 그 신고한 사람들의 그 주소를 뽑아 보면은 서천에서 전초 다 죽었다. 이 사람들이 4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도 있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서천 사람들도 있고. 근데 반대로 또 서천 사람이 나부안이라 나부안 이 사람은 또 고창 가서 죽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서로 얽히고 섞였는데 실제적으로 서천 땅에서 죽은 사람은 3명 정도가 아니 45명 정도가 되고 그 정읍에 있는 동학혁명 계승사업회 그 공원에 가면은 서천 사람들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조영구 그 아까 얘기했던 나부환인 나 무슨 환인데 그분 그 다음에 2명이 이런 사람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 그 정읍에 가시면은 그런 분들도 한번 서천 사람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서천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관심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고요. 보니까 참 이 서천군 동학 이 관련 유산이라는 이런 그것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다 모래알처럼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잘 깨서 할 수 있도록 그 보존할 수 있도록 이거 하기 위해서는 내년 정도에 한번 토론회 또는 세미나 정도를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대 그 유바다 교수가 이번에 논문을 발표하면은 그분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김양식 교수하고 이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번 하면은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한번 해보시죠. 그건 이제 뉴스천에서 이제 후원도 하고 또 같이 또 협찬도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셔서.